네,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 쉽게 보기 유진투자증권 공혜지 PB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외국인 수급 미친 듯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기관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기사와 레포트를 함께 봐볼까 합니다. 대한항공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경쟁사가 어딘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항공에는 크게 FSC 대형 항공사와 LCC 중형 항공사로 나뉘는데요. 국내의 대형 항공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항공사가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죠. FSC와 LCC의 차이라고 한다면 쉽게 미국 같은 장거리를 뛰냐 안 뛰냐가 되겠죠. 네. 아마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데 항공주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않죠. 대한항공도 예외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수급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대한항공이랑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애널이 작성한 대한항공 리포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인 한진카를 비롯한 23인이 30%, 국민연금이 6%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제 첫 번째 기사 한번 봐볼까요? 티웨이 항공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래쪽으로 보면 대한항공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4,776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 항공 화물 수요가 절정에 달했던 작년 2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30% 정도 하락했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856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여행 수요의 증가로 항공 운임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도 이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매출액 부분에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진단키트와 백신으로 화물 수요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여객은 많이 감소를 했지만 마진이 높은 화물 수요 증가와 운임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정반대죠. 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화물 수요와 운임이 뚝뚝 떨어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 감소와 여객에 대한 수요가 이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봐볼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중국 단거리 노선은 줄인다라고 하네요. 반면 LCC 업체들은 중국 신규 취향 등 단거리 노선 다변화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대한항공도 중국 취향을 아예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크지도 않기도 하고 LCC까지 들어올 경우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는 상황이니 수요와 경쟁력 있는 장거리 취향을 증편시키는 건 좀 전략적인 운항 노선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다음 기사 한번 봐볼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신사 관련 기사네요. 네, 이건 예전부터 꾸준히 관심 받았던 이슈인데 생각보다 승인이 나지를 않고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결합에 대한 기대치를 필요하게 만들기도 했죠. 보면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일본 공정경쟁 당국의 발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의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다. 반면 EU의 기업 결합 승인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당초 8월로 예상되었던 EU의 심사 결과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일본과 EU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만큼 일본과 EU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이제 미국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합병이 불발되면 아시아나의 또 다른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제 대한항공 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다. 만약 곧바로 승인이 나오더라도 일부 제약 조건을 거는 식으로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산업은행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8월로 예정되어 있던 EU의 심사 결과가 지금 또다시 10월로 미뤄졌다고 하죠. 이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좀 올리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게 피로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시아나 항공의 많은 빚과 이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 그리고 결합을 위해 뛰어든 산업은행까지.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두 기업이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또 이게 계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 결합이 된다면 국내에서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의 독점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국들의 승인이 쉽게 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지는 게 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좀 더 이상은 이제 지연이 되지 않고 또 10월에 EU의 승인 여부가 확실해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기사 한번 봐볼까요? 독일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경유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러시아 공항 세관이 직인 날인 없이 이륙했다며 과징금 100천억 원을 작년에 부과를 하였다. 1심 결과 590억 원의 과징금 부과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순응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사를 이제 몇 개 봐보니까 대한항공의 호재거리도 있지만 좀 주가를 피곤하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는 이제 대한항공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5,000원이네요. 리포트 내용을 봐도 좀 호재와 악재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폭발적인 여객 수요와 그로 인한 운임 상승인 것 같습니다. 표로 정리된 운임 추이 한번 봐볼까요? 먼저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코로나 시구 2022년 그리고 올해 운임 추이에 대해 나와 있네요. 네, 국내선은 유사하니까 좀 제외를 할 거고요. 국제선과 화물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항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이제 바로 국제선이죠. 네, 일드라고 나와 있는 1인당 벌어들이는 매출을 보면 사실 2022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낮은 수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RPK를 보면 좀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즉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을지라도 운항 거리가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서 국제선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눌러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이 이를 못 맞추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운임이 2019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국제 여객선의 매출 또한 2019년보다 증가한 모습이죠. 반면 이제 화물을 한번 봐볼까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화물의 운임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매출액도 당연하고요. 아무래도 운임이 높은 화물에서 꺾여버리니까 영업이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운임이 좀 높고 견조하다는 점이에요. 또 최근 화물 운임이 바닥을 찍고 좀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좀 화물에서 꺾인 것은 맞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 차트를 보면 좀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본 기사나 리포트 그리고 수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항공주의 이제 탑픽이라고 뽑는다고 하면 대한항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